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곳은 과거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서 21세기 초반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발맞춰 묻 남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분의 이름이 떠오르는 딸기원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한때 서울의 26번째 구로 편입하고자 마음먹었으나 주제도 모르고 경거망동한다며 귓방맹이 후려쳐맞고 개거품을 물며 정신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나 보니 소똥 냄새나는 시골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양주시의 추월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는데요. 망우리 공동묘지가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이제 구리시 부동산은 점점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제도를 비롯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및 보증비율 한도 축소 정책이 시행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진 결론이었는데요. 시행을 보류한 이유는 고객 안내가 부족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언제 다시 할지는 몰랑, 나도 몰랑, 그러니까 묻지 마셈 이라는 겁니다. 허그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5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월 가계대출이 6조 원이나 늘어난 것은 주택거래량 증가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책을 미룬 것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 연정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규제가 미뤄졌다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된다며 헌집 말고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새집 사라, 더러운 침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는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들 각별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한강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감쪽같이 서울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20세기부터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로 진출하기 수월했던 상황에 더해서 2005년 12월 경의중앙선 개통으로 강북지역 진출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2024년 8월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되며 잠실을 거쳐 강남으로 나가기도 쉬워짐에 따라서 서울 생활권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경기도 내에서도 탑티어에 속할 만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대 넘는 셔틀버스를 굴렸던 LG백화점, 지금의 롯데백화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같은 인프라 또한 훌륭했는데요. 한때 구리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맞짱 떠도 꿀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남양주군 소속이었던 1986년 사장 얼굴에 사표를 던지고 뛰쳐나와 구리시로 독립승격에 성공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수택동과 인창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무더기로 들어서면서 구리시 인구는 2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 성장과 함께 증폭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으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구리역 인근이나 길 건너 교문리 시장 말고는 상권조차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하기 좋아서 3040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인생 잘 풀리면 서울 가서 살고 일이 잘못 풀리면 남양주로 나가는 일종의 이부망천의 서울 동쪽 버전이지만 부천처럼 산업단지 조성도 안 돼 있는 진정한 순도 100% 배드타운으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는 경기도 북부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아예 없는 행정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고 끝에 악수가 온다는 바둑계의 명언처럼 일자리 조성을 위해 내놨던 정부와 지자체의 신의 한 수가 그야말로 똥패, 백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한 2010년대 중반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쓸데없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버린 겁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과 2021년 아파트 연끌대출 투기 랠리에 동참하지 못해 돈을 못 벌었던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눈을 돌리라는 시덥잖은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 썸네일에 놀아나면서 대출 땡겨 분양받고 공실나서 돈 못 갚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었다는 것과, 둘째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으면 전국 어디든 판교 테크노밸리가 될 거라 착각해 과잉 건축 허가를 내준 정부와 지자체의 순수한 뇌 구조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석 달 전 광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아직도 분양이 안 돼서 라디오 광고비만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 거기에 다산, 별내처럼 구리시보다 멀긴 해도 훨씬 더 깨끗하고 신축에 공기도 좋은 신도시가 넘쳐 흐르다 보니 점점 썩다리 아파트로 변해가며 싱크대부터 샤워기까지 녹물 필터 교체하기에 여념이 없는 30년 재건축 연한을 다 채운 구리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리시 아파트 매물 증가폭은 더블, 2023년 이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추가 공급을 예고하고 있어 가짜 부동산 뉴스에 속아 고점에 구리시 아파트를 매수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구리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구리토평 2공공주택지구 사업 때문인데요. 그린벨트 해제부터 잠실 수중보와 팔당댐 사이에 위치한 곳에 산업단지를 지을 수 없는 현행법상 걸림돌을 넘어서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지구 지정에 성공하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통계 지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구리시 및 주변 지역의 공급 폭탄 우려는 아파트 값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구리시에서 유일하게 10억 클럽 가입에 실패한 못난 동네, 못난 놈. 가장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 갈매동인데요. 국평기준 갈매동 최고가를 기록했던 갈매역 아이파크는 2021년 10월 500만원이 모자라서 10억 클럽 가입에 실패했던 9억 9,500만원을 찍었지만 주택담보대출 폭증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웃돈 주어가며 연끌막차 타고 있는 2025년 5월 7억 원으로 29.6%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을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진짜 역세권 아파트 인창동 우방 아이유쉘은 2021년 9월 최고가 6억 8천만 원에서 41.2% 폭락한 4억 원짜리 거래가 등장했는데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우리가 지킵시다 라고 플랜카드까지 붙여가며 대동단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매도 호가가 5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왜 싸게 팔고 나가야 했던 것일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 이후에도 구리시 아파트 가격은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 맨날 교통 호재 타령하면서 검지손가락 하나 치켜들고 수택동 재개발 사업의 미래나 그려주고 앉았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서민들 인생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 싹 다 잡아다가 네 말 듣고 집 샀는데 손해봤다는 사람들 여의도 공원에 모아놓고 1,000만원 하락할 때마다 아구창 한 대씩 날려 30분 만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보내버리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